푸틴 독재자라고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푸틴이랑 해먹어온 기간이 2년밖에 차이 안 나요.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오늘 썸네일 보고 오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이번에 5년 추가됐잖아요. 당선돼서. 터키도 이제 대통령 당선되면은 임기가 5년이거든요. 그 5년 플러스하면은 총 25년 해먹을 예정입니다. 개시보졌습니다. 자, 최근에 터키 대선에서 또 올해로 무려 2003년부터 2023년까지만 20년을 해먹었는데 이번에 5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에서 또 당선됐습니다. 즉 20년 플러스 5년에서 총 25년을 해먹을 예정이에요. 물론 모르죠. 25년 되면은 또 해먹을지 아니면 그때 되면 이제 그만둘지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푸틴 독재자라고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푸틴이랑 해먹어온 기간이 2년밖에 차이 안 나요. 야, 근데 그 에르도안이요 대박인 게 뭐냐면 당선되자마자 이런 말 하더라고. 에르도안의 상대 후보입니다. 이분이 이 양반한테 에르도안이 당선되자마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게 터키 문화가 원래 그런 건가요?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저 양반이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책임을 물게 할 것이다. 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 무슨 정치 보복을 할 예정인 거를 뭐 당연하게 그냥 막 그 멘트를 치더라고요. 난 그거 보고 터키가 원래 정치 문화가 좀 그런가? 원래 정치 보복을 당연히 하는 건가? 귀를 좀 의심했던. 보통은 아무리 짜증나고 아무리 상대 후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위로와 격려의 말, 함께 선거를 치른 그 상대 후보에게 그냥 하는 말이라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참 좋은 후보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이라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에르도안이 당선이 되면서 이런 이상한 말을 해요. 우리 튀르키예 민족의 승리다. 더 이상 우리 튀르키예 민족을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이상한 멘트예요. 대통령 당선인이 저런 멘트를 쳤단 말이죠. 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멘트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은 그동안 에르도안이 20년 동안 해먹으면서 유럽이, 미국이, 그 외에 수많은 국가들이 우리 튀르키예가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나라가 되어 가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질투해서 견제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튀르키예가 대단하기 때문에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에르도안이. 그리고 그 말을 믿는 터키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솔직히 그런 거 없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몇몇 나라들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왔다. 이간질을 해놓은 겁니다, 에르도안이. 터키 사람들에게 그런 피해의식이 지금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거 없죠. 에르도안이 만들어놓은 정치적인 상상 속의 상황들이에요, 그냥. 자, 에르도안이 당선이 됐어요. 또 당선됐어. 이번에 지진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지진까지도 있었는데도 또 당선됐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당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간다요가 이미 작년에 8개월 전입니다. 풀버전이 올라가 있네요. 터키의 근대와 현대 그리고 에르도안이 집권된 과정까지 이런 터키의 정치 역사를 올린 바 있어요. 이미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독일의 메르켈 이모 있잖아. 메르켈 이모. 이 메르켈 이모가 지금은 아닌데 원래 독일 총리였잖아요. 이 이모도 오래 먹었어. 근데 독일이 총리가 메르켈이었는데 대통령이 따로 있습니다. 이 양반이에요. 대통령이 따로 있어. 원래 메르켈 때 대통령이야, 이 양반이. 근데 독일도 저렇게 대통령이 따로 있는데 실권이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메르켈만 계속 나오는 거야, 대외적으로. 그것처럼 원래는 터키도 총리가 다 해먹는 나라였어요. 일본이 아베 총리나 기시다 총리 이런 총리가 다 해먹잖아요. 터키도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에르도안이 바꿨거든요. 자, 여기서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에르도안이 터키의 총리를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해먹습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터키의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2014년 대통령 선거에 에르도안이 구지구태요? 가요. 실권이 없는데 계속 총리 할 수 있었던 걸 텐데, 근데 갑자기 실권이 없던 그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이 당선이 되더니 개헌을 합니다. 갑자기 대통령 중심제가 돼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총리를 하다가 대통령이 됐지만 되자마자 실권이 있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럼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해먹고 있던 겁니다. 계속 해먹어 온 거야, 지금까지. 대단한 사람이죠. 자, 올해까지 대통령을 10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터키의 대통령 선거 제도가 원래 중임제였습니다.
중임제가 뭐야? 2번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번 선거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이 됐어. 5년 했죠. 근데 그 다음 선거 한 번만 더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대통령 선거를 이제 더 이상 못 나가는 겁니다. 에르도안이. 이번에 근데 당선이 됐잖아요. 세 번째야, 세 번째. 그럼 뭐야, 지금 법이 어떻게 된 거야? 알아보니까 조기 대선을 하면 한 번 더 나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조기 대선이 뭐냐, 지금 터키의 선거법상 조기 대선이란 개념이 있는데 하루라도 먼저 대선 치르면 조기 대선인 거예요. 그냥 한 번만. 국가의 여러 재난이나 위기나 터키 국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 대선은 국가의 여러 상황이 여러모로 복잡하니까 조기 대선을 해야겠어 해서 터키 국회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조기 대선이 그냥 오케이 되면은 조기 대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터키가 2018 총선 저 때 이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이번까지 있었던 거예요. 계속 해먹던 사람들인데 지금 보면은 터키 국회가 전체가 600석입니다. 우리나라의 딱 2배예요. 근데 에르도안과 동맹을 맺은 정당이라고 해야 될까? 얘네 둘 합하면 300석이 넘어요. 그래서 지들 멋대로 조기 대선을 한 겁니다. 조기 대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명분이 뭐냐면 에르도안이 처음에 뭘 얘기하냐면은 6월 중순 말에 대선을 해야 돼. 원래는. 근데 5월에 했잖아, 이번에. 국민 여러분,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재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대선을 미루자고 해. 그러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정치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저 에르도안 저 사람이 분명히 그것까지 계산하고 했을 거라고 난 믿는 사람인데 대선을 미루자고 일부러 얘기했을 것이다. 왜? 빨리 하려고. 대선 미루자고 하자마자 당연하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대선을 미루자는 게 말이 되냐면서 야당이랑 수많은 에르도안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빨리 할까요? 그리고 조기 대선을 국회에서 처리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선을 한 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저걸 다 계산했을 것이다. 왜? 조기 대선을 해야만 에르도안이 한 번 더 선거에 나갈 수 있으니까요. 조기 대선이 아니었으면 에르도안은 이번 선거에 못 나갔을 겁니다. 자, 솔직히 터키의 선거제도, 우리나라 선거제도 명명백백히 다 아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일반인들은 에르도안이 지금 조기 대선을 해야만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건지 아닌지를 평상시에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른다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가지고 세세하게 아는 사람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그 저런 거를 에르도안이 잘 이용한 겁니다. 정말로 진짜 정치적 정무적 감각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야, 에르도안은 진짜로. 그리고 에르도안이 저런 꼼수를 썼어도 진짜 엄청난 그 콘크리트 같은 지지율이 항상 깔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꼼수를 쓰나마나 에르도안을 한 번 더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래서 이번에 당선이 돼서 20년을 집권했는데 이번에 5년이 또 추가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튀르키의 터키 총리를 2003년에서 2014년 동안 해먹고 대통령도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해먹었는데 어떻게 또 당선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불법 선거, 부정 선거 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제가 일단은 튀르키예의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한테 정보통한테 물어봤어요. 터키에서 불법 선거, 부정 선거가 지금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냐? 부정 선거를 하고 싶어서 어거지로 할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인을 뽑죠. 참관인.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개표할 때 각 정당별로 참관인이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진짜 한 장 한 장 진짜 예민하게 다 겐세이를 넣어요. 그래서 터키도 지금 선관위가 생각보다 에르도안이 좌지우지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저 참관인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이 매 선거마다 터키도 있어 왔대요. 요 한 10몇 년 동안. 그리고 이번에 트위터에도 올라왔던 영상인데요. 투표 개표에 여당 참관인과 야당 참관인들이 싸우고 패싸움을 하고 그러다가 경찰이 왔는데 경찰도 같이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부정투표를 하고 싶어도 예민하게 사람들이 그 개표 과정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면은 아저씨들 아줌마들 와가지고 여기 명찰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골라 싸워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막 개판이야, 막 우리나라도. 참관인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부정선거, 부정투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예요. 그러니까 부정투표가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신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5월달에 했던 터키 대선 어떻게 대통령 된 거예요? 지금 에르도안 1차 투표 결과입니다. 1차 투표 결과 에르도안이 1등을 했어요. 49.52. 2등이 클르츠 다로을루, 이름이 좀 어려워. 44.88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왜? 터키는 결선 투표
투표 제도가 있는 나라예요. 결선 투표 제도가 뭐냐? 1차로 투표를 해봤는데 1차에서 과반 후보가 없어. 그러면 2차에 1등과 2등만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에르도안이 이번에 참 아쉬웠습니다. 1차에서 49.52가 떴어요. 과반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과반이 정말 아쉽게 안 돼서 2차까지 간 거예요. 이게 보통 이런 나라들일수록 결선 투표 제도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결선 투표 제도를 좀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왜냐하면 결선 투표 제도가 재밌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5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1등이 49.99였어요. 2등이 9%야. 그러면 둘이 다시 해야 됩니다. 어이가 없긴 한데 좀 이런 거예요. 보통 결선 투표 제도가 있는 나라들은 대통령 후보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2차 투표를 했는데 또 2차로 나왔어. 예를 들어 49 플러스 48 하면 몇 프로예요? 97%잖아. 3%가 무효표가 나온 거야. 이 정도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과반이 안 나왔어. 그러면 또 투표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결선 투표 때는 어차피 후보가 2명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단순 다수제. 예를 들어 무효표가 50% 나왔어. 극단적으로. 근데 얘네가 26% 나왔어. 2차에서 오히려. 얘네는 24가 나왔어. 그럼 얘가 1등 그냥 당선되는 거로 하는 단순 다수제로 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나올 일은 없지만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그러니까 2차 때는 굳이 과반이 안 나와도 그냥 어차피 2명밖에 없는데 많이 나온 사람이 당선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되었든 1차 투표에서 에르도안이 49.52, 상대 후보가 44.88이었어요. 근데 2차로 가면서 에르도안이 격차를 더 벌립니다. 에르도안이 52.18, 상대 후보가 47.82로 약간 내려가요. 자, 이게 2차 투표의 결과입니다. 결선 투표 제도에. 지금 솔직히 자, 에르도안이 집권했던 지난 20년 동안 터키 경제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큰 지진까지 터키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에르도안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물가도 작살이 났어요. 이게 터키의 연간 물가 상승률입니다. 1977년에 비해서 2002년만 와도요 1400만 %가 올랐어요. 물가가. 엄청난 인플레입니다. 터키가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에르도안이 집권하고 나선 괜찮아졌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또 에르도안이 또 당선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요. 도대체 어떻게? 자, 여기서 러우 전쟁이 나와야 됩니다. 갑자기 러우 전쟁이 나와야 돼요. 에르도안이 지금 아들도 있고 딸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와이프, 예를 들어 며느리, 아니면 딸의 남편, 사위, 에르도안의 사위나 며느리가 그렇게 유명할 것 같진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대통령의 사위가 무슨 사업한다고 막 뉴스에 나와. 며느리가 무슨 사업한다고 막 뉴스에 나오거나 뭐 했다고 막 나와. 몸가짐을 조심하려고 하잖아요. 보통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하면은 아들, 딸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에르도안 사위가 지금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셀주크 바이락타르. 에르도안 사위입니다. 에르도안 딸의 남편이에요. 자, 이 양반이 지금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드론. 그래서 이 드론 만들어 팔아먹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지금 터키 안에서 굉장히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즘의 안철수 씨 말고 옛날 안철수 있죠. 옛날에. 아니면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 같은 느낌 옛날에. IT 산업이나 벤처 산업의 어떤 우리나라의 미래를 좀 진짜 선도하는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야. 에르도안 사위가 지금 터키 안에서 이 양반이 지금 드론을 팔고 있습니다. 바이락타르 TB2 꽤 괜찮은 기업인지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같이 봅시다 한번. 바이락타르 테크놀로지예요. 터키 말로. 그죠? 야, 이런 거 요런 거 무인기 드론 아무튼 이런 거 하여튼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어. 바이락타르라고 써있죠. 요런 거 무인기 같은 거. 그러죠. 요런 거 그렇죠. 요런 거. 여기가 지금 에르도안 사위가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자기 이름 따가지고 바이락타르야. 바이락타르. 근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잘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의 사위가 방산업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에르도안의 사위가 방산업체를 운영하는데 대통령이 지 사위 사업하는 걸 오히려 홍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진짜로. 지 사위 돈 벌게 하려고 드론 만드는 거 일부러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국방부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번에 우리나라 같아서 청문회 열어야 된다, 특검 열어야 된다, 개 난리 쳤을 거야 아마 국회에서. 근데 오히려 이 양반이 러우 전쟁 때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많이 팔았어요.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돈 많이 벌었겠지 이 양반도.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에르도안의 사위 덕분에 에르도안 지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게 러우 전쟁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동정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국제적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에르도안 사위가 드론을 만든 거를
우크라이나에 팔아가지고 표가 더 받게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야. 지금 사위가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판 거에 덕분에 에르도안이 지지를 받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 위대한 튀르키예 오스만 투르크의 후예 위대한 우리 터키의 드론이 전 세계에 팔리고 있다. 에르도안의 사위 덕분에 우리 위대한 터키가 되고 터키가 자부심을 얻게 되고 터키가 알려지고 얼마나 좋은 기술로 드론을 만들길래 우크라이나에도 판매가 되는 것이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터키 내부에선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근데 지금 알아보니까요 에르도안 사위가 지금 만든 드론이 못 만드는 건 아니고 가성비가 좋고 그런 건 맞는데 특출나게 지금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다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저 드론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된 게 있나 봐요. 그 상향 평준화가 어느 정도 된 거에서 좀 더 고급지고 좀 더 좋은 기술력을 탑재를 한 드론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지금 물론 그런 드론은 비싸죠. 엄청 비싸대요. 근데 이제 가성비에 맞게끔 좀 잘 만든다 좀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공부를 좀 잘하긴 했어요. 터키에서 공대에서 최고라고 하는 이스탄불 공과대학교 그리고 석사는 그 미국 펜실베니아 공대 그리고 MIT 매사추세츠 공대라고 하죠. MIT를 거기 박사 따고 공부를 좀 공대 쪽에서 한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뭐 어찌되었든 근데 터키가 지금 국뽕이 좀 심해요. 사실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 전 세계에서 국뽕이 제일 강력한 국가는요 터키랑 중국이랑 한국이에요. 진짜로 터키, 중국, 한국이 국뽕이 제일 심해. 내가 볼 때 중국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유튜브에 국뽕 유튜브 천지인 거 보면은 공급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만만치 않은 거야 지금. 그 정도로 터키도 국뽕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근데 러우 전쟁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 러우 전쟁에 위대한 메이드 인 튀르키예 드론이 팔린다고 하니까 터키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위대한 터키가 위대한 드론을 만들어서 또 엄청난 그 위대한 터키가 또 되는구나. 그런 게 있어. 그 위대한 형제 국가. 위대하다. 정말 우린 형제다. 좀 그런 것 좀 많이 써요. 터키 사람들이 위대하다라는 말이랑 형제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에르도안이 이번 선거에서 사위 덕을 많이 봤다. 그리고 요 상대 후보 있죠. 이 양반이요. 아무리 에르도안이 싫어도 이 양반은 더 싫어가 있는 거야. 지금 터키 안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도안도 엄청나게 싫은데 그렇다고 저 사람을 뽑고 싶진 않아라는 게 있어서 에르도안이 당선됐다라는 평을 많이 받아요. 지금 이제 뭐냐면 이 양반이 나이가 좀 많습니다. 물론 바이든에 비하면은 뭐 많은 것도 아니긴 한데 1948년생이에요. 에르도안도 지금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에르도안이 1954년생이에요. 존경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님하고 동갑이야 에르도안이. 캐시 보셨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이랑 에르도안보다도 6살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 상대 후보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만 얘기하면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5살이 더 많아요. 양쪽 다 얘기해줘야 돼. 이거 안 그러면 개랄해 또. 자 그리고 에르도안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에르도안이 이스탄불 시장을 94년도에 했던 사람이야. 에르도안 나이가 54년생이니까 처음에 이스탄불 시장 했을 때면은 에르도안이 한국 나이로 40살이에요. 만 나이로 39살 때 터키의 제일 도시 제일 큰 도시 이스탄불의 시장이 된 겁니다. 터키처럼 제일 도시가 수도가 아닌 나라들이 있어요.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란 말이에요. 근데 제일 도시 인구 1000만이 넘는 대도시는 이스탄불이에요. 중국도 제일 도시가 베이징이 아니에요. 상하이야 상하이. 물론 미국은 좀 달라. 미국은 좀 일부러 행정수도 비스무리하게 워싱턴으로 간 거기 때문에 일부러 좀 인위적으로 좀 그렇게 한 게 있어가지고 미국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좀 제일 도시가 수도가 아닌 나라가 좀 몇 개 있는데 이스탄불 시장이 됐다는 거는 터키에서 가장 큰 행정구역이 시장이 된 거예요. MB 마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 서울에 시장을 했던 게 MB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야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을 만 39살 때 40살 때 한 겁니다. 에르도안이 지금은 나이가 많지만 에르도안이 젊었을 때부터 정치를 해온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 후보는 아닌 겁니다. 에르도안은 젊을 때부터 정치를 쭉 해온 걸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이 양반은 국회의원만 해왔어. 중간에 뭘 하긴 했는데 그게 그렇게 부각되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계속 그냥 야당의 당대표 아니면은 국회의원 이런 것만 좀 계속 해오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핵심적인데 두 가지가 핵심적이에요. 터키
터키가 이슬람을 많이 믿는 나라 아닙니까? 이슬람도 종파 나뉘는 거 아시죠? 수니파랑 시아파로 나뉘어. 근데 터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니파를 많이 믿어요. 에르도안도 당연히 수니파겠죠? 이 양반은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동부 사람이에요. 터키의 동부가 어디요? 시리아랑 접경되어 있는 요 동부 쪽이란 말이에요. 이 동부 사람이라서 좀 이게 민족 갈등이 또 있어요. 그 터키도 민족이 여러 민족이 또 있어. 민족 갈등이 있는데 터키의 대다수 사람들이 동부 사람들과 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요 동부에 특정 민족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민족을 언급하면 노딱이라서 제가 언급을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데 그 민족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터키의 사람들하고 그 민족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 그런 영향 때문에 이 사람이 이번에 아무리 에르도안이 진짜 개박살이 났어도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그 정치적 요인들이 많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을 안 뽑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뭐냐면 터키 사람들의 입장에서 터키 유권자의 입장에서 진짜 지진도 났는데도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경제도 거지 같고 에르도안 짜증나. 근데도 이 할아버지는 안 돼. 이런 느낌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난 상황이나 안보 위기가 닥치면 원래 하던 사람이 그냥 이어서 하는 게 낫지 이 상황에서 괜히 지금 이 사람으로 바뀌면 오히려 나라 꼬라지 더 개판 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위기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위기가 닥치면 보수가 좀 더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깡패 같은 사람 덩치 크고 마동석 같은 사람들 보면 괜히 막 선입견 갖고 막 욕하고 막 그러는 찌질한 애들 있거든요. 괜히 그냥 겉모습만 보고도 깝친다면서 전쟁 나가지고 국가 개판 나서 갱단속을 되잖아요. 그런 애들 제발 저희 좀 지켜주세요 이지랄할 거예요. 상황이 좀 살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막상 굉장한 그 위기 재난 상황 안보 위기가 오면은 스트롱맨들이 좀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다. 어느 나라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에르도안이 뿌려놓은 씨가 잘 된 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지난 20년 동안 에르도안이 터키의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쳐온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튀르키예 터키의 경제가 어려운 건 나 에르도안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터키가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유럽이랑 미국 같은 애들이 셈이 나서 질투가 나서 일부러 견제해서 이런 것이다. 일부러 경제 제재를 가. 그래서 우리 터키의 경제가 어려운 거다. 이 말이 먹힙니다. 지금 터키에서. 진짜예요 이거. 지금 미국한테 경제 제재 받고 있어요. 이란이랑 미국이 사이가 안 좋죠. 이란 핵 협상 아세요? 이란이 핵 개발하던 거 오바마 때 쇼부 잘 쳐가지고 이제 이란이 핵 감축을 하던 거 있어요. 그걸 트럼프가 발로 빵 차버리는데 이란이랑은 원래 무역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제재를 지금 A 국가를 하는데 그 A 국가를 B 국가가 도와줬어. 그럼 B도 조지는 거예요. 이게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터키가 그걸 이제 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란이랑 자꾸 뭘 해먹으려고 했어 터키가. 좀 말을 안 듣고 에르도안이 이거 관련해서 좀 음모론이 있어요. 에르도안이 지 개인적인 콩고물 떨어질 수 있는 기업이 이란 가서 무역하게끔 일부러 들터줬다가 뽀록난 거거든 이게. 라는 얘기가 있어요. 터키 내부의 얘기가 좀 그렇거든요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 이게. 아무튼 그래서 터키가 지금 미국한테 제재를 받는 게 있는 거야 지금. 그러자면 미국이 개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이 빡친 거야. 니들이 뭔데 미국 니네가 뭔데. 봐봐라 지금 미국 쟤네. 우리 터키가 위대하고 터키가 잘 나가고 그러니까 미국 쟤네가 지금 개지를 한다 괜히. 그러자마자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외교는요 국민과 민생이나 이런 거보다도 에르도안 개인적인 성격에 따라가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이래도 되나 싶은? 솔직히 에르도안이 미국 말만 잘 들었어도 이란 제재에 동참을 했거나 이란이랑 구지구태여 무역만 안 했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뭐라고 하자마자 에르도안이 삔또상해서 그럼 우리 러시아산 무기 살래? 그래 버리는 게 있어요 지금. 저래도 되나 싶은데 아무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민생이나 경제가 지금 터키가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거 알 바 아닌 거야 지금. 그건 뒷전으로 다 두고서 그냥 미국이 터키의 심기를 건드려. 그러면 러시아랑 친해지고 대놓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근데 이번에 터키의 좀 믿을만한 간다이오의 개인적인 그 터키 정보통 튀르키예 특파원에 의하면 두 가지 대박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로. 자 에르도안이 이번에 대선에 나왔어요. 근데 다음 대선에는 진짜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진짜로. 에르도안의 여당 있죠. 정의개발당. 저게 이제 에르도안의 정당이에요. 저 정의개발당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지금. 야 선 넘는다 진짜. 20년 해먹고서 얼마나 더 해쳐먹으려고. 이제 좀 정의개발당의 다른 사람한테서 좀 논아줘라 좀. 뭘 그렇게 자꾸 지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냐 너.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작작하라고. 그래서 지금 다음 대선에서는 지금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 정보통이 누구냐고요? 알파고 신하 씨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둘째로 에르도안의 이번 정부의 장관들 내각이 있는데 장관을 내각이라고 하죠. 이번 장관들을 싹 다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외교를 좋아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만 싹 다 앉혔대요. 그래서 2023년 올해부터 향후 5년은 터키, 튀르키예가 미국과의 관계가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뭐예요 지금? 오늘의 내용 정리 핵심 이겁니다. 사위가 드론을 잘 팔아먹었다. 상대 후보가 나이가 많았다. 게다가 이슬람 시아파고 터키의 동부 사람이었다. 그리고 에르도안의 극렬한 지지자, 콘크리트 지지율 아직도 단단하다. 철근 오지게 박혀있는 콘크리트다. 그리고 터키는 지금 국뽕이 치사량이다. 그걸 에르도안이 잘 충족시켜주고 있다. 끝! 인생 동반자 터키 간다요 후원자 왕가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경 시우필 카노넨 새벽인간 이름없음 성매주칸 마티아스 리 정우립 인문학 연대기 토마스 킹.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